그래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에 접어들며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겨울의 트림이 지금 제4대의 후반기에 첫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시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큰 과제들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추진위원회 발족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와 같은 큰 성과를 이루어 시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드려 많은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린 부분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들이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되어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7 춘천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상황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현안에 가려져 준비 상황 등이 시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회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4번의 입찰 끝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폐회식을 치를 종합운동장 건립도 좌초되어 장소가 중앙공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수구와 탁구 경기를 치를 경기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수구 경기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야 하고 탁구 경기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장소의 변경을 넘어 충청권 공동 개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을 대내에 줄 수 있어 행정수도로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잼버리 사태와 같은 실패가 재현되지 않도록 대회 개최까지 남은 약 1000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의 역량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 세계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할 충청의 여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많은 시민께서 시정의 모든 관심이 한 곳으로만 쏠리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십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인해 다른 현안이나 중요한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삶의 질 향상 등 여러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세종시 1조 9,818억 원, 세종시 교육청 1조 1,834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지난 1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시는 3.28%, 교육청은 7%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올해에 비해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에 따른 지출 등 집행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예산인 의무 지출 비율은 올해 66.9%였으나 내년 예산에는 7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사업을 정리 또는 축소해야 신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청도 부족한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1,900억 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을 기금에서 충당하였으나 기금도 매년 활용하게 되어 부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걷어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해 주시길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사흘 후면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정책을 위한 씨앗, 의정 모니터 실질적 모니터링 강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의 우수 사례를 전국 240여 개 광역 및 기초의회와 나눈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다른 의회를 선도하는 행정수도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사기 출범이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이를 뛰어넘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치 행정 중심 명실상부한 미래 대한민국 수도로서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국회법 통과 이후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의사단이 국회규칙 통과, 추진단 구성 등 순항하고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로드맵이 마련된 통합 설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해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일정을 앞당기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관련 사업들은 국가의 100년 대계에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장기적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세종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들이 피부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민생을 위한 행정과 구체적 사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세종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하는 도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시정사기 출범 이후 SK바이오텍, KTNG, 아성 다이소,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등 대기업, 중견기업을 비롯한 총 38개 기업으로부터 2조 2,97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5,17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의 투자 유치 실적입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투자 유치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또한 올해 기회발전 특구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고 세종 국가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든든하게 갖추게 되죠. 앞으로는 행복청, LH와 함께하는 투자 유치 원팀을 통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복합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 성과를 더욱더 창출해 내겠습니다. 또한 상가공실,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나이스 도시로 변모하고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낙화법의 전통과 축제를 결합해 8만 명이 차는 대표 봄축제로 발전한 세종 낙화축제, 전국적인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조치원 복숭아축제,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 마라톤 등의 컨텐츠로 호평을 받아
20만 명이 찾은 세종축제. 연말 수정공원 일대를 살리고 이응단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 빛축제와 새해맞이 불꽃 행사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육지체이자 세종시를 노잼 도시에서 유잼 도시로 바꾸고 경제 순환의 온기를 전하는 저절한 문물이었습니다. 최근 누적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는 우리시 최초의 정부 인증 국제 행사로 2,4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관광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해 도시의 가치를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향후 10년에는 없을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치적 일정과 무관한 2026년 가을 행사를 연기하여 합니다. 국비 77억 원,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저와 시청 공무원들의 염원을 꺾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치는 한전의 예술이라고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협치의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본질로 돌아가 정당을 뛰어넘어 생활자치로 우리 동작합시다. 아울러 세종시는 정원도시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혁신산업도시, 대중교통 혁신도시, 박물관도시 비전을 향해 꾸벅꾸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윤패스 사용자가 우리 시민들의 10%인 4만 명에 육박하여 전년도기 대비 대중교통 이용 도수를 끌어올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확대, 운영 대수 증차를 통해 출퇴근 배차 시간을 10분 내로 구현하는 한편 택시도 연말까지 506대로 증차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혁신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 기능 강화의 근거가 될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한글 문화단지 조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둔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국가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쥐고 우리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시정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 도시, 미래 대한민국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5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4년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조 513억 원이고 기정예산 2조 600억 원 대비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07억 원 감액, 특별 회계는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국가재정 또한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긴축 재정이 서민 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758억 원, 약 3.98%가 증가한 1조 9,818억 원에서 일반회계는 1조 6,468억 원, 특별회계는 3,350억 원.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 및 시민 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 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운영기성 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기성 경비 중 업무 추진비 일부 항목을 전년 대비 10% 감액하였고 여비 행사 운영비도 절반 완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6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접종 및 민생 및 안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대건축 및 보수의 6억 4천만 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사업,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천만 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18억 원 등을 반영합니다. 이응패스에 50억, K패스에 15억을 반영하여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산 1억 1천만 원, 침수 우려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2억 원, 새로운 지하차도와 나리째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천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셋째,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연금 828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학대 159억 원과 신흥사람 주택 실버복지관 운영예산 2억 5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였고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원, 부모급여 326억 원, 생계급여 242억 원, 주거급여 107억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35억 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원, 문화도시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영인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 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금 100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을 위해 국비치 17억 원, CD 65억 원 등 142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도시 조성 60억 원, 서부 내륙은 광역 관광계단 18억 원, 나파축제 등 문화관광재단 수령금 6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에 대하여 지난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시기와 내용을 바꾸어서 재추진한 것으로 각별한 양해가 있기를 당부드리죠. 외교 포럼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정원 시장은 22년도 2,692조 원에서 27년에는 3,0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에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정원 관광지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웨이는 연간 1,200만 명이 방문하고 영국의 휴가는 249만 명,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2,5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원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정원 박람회가 도시 쇄신의 촉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일본, 오사카, 중국, 본면 등에서는 정원 박람회를 도시 쇄신의 성공적인 이벤트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공식,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정원도시 박람회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7개 각계단체와 대화를 해본 결과도 9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과 세계적 트렌드를 볼 때 국제행사로 승인받고 국비가 반영된 정원도시 박람회를 포기해야 하죠. 시민들에게 신감감을 안겨주고 시 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금년 마무리 예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